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. 참 단순하게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분명 이게 양극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. 대기업 지상주의, 명문대 지상주의 수십 년 동안 뿌리박혀 있으니까 어렵네요. 또 역차별 논란, 또 역차별 논란.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 많다. 자팍다식한 기자들의 신개념 토크쇼. 전남 기자회견. 네, 벌써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. 또 새로운 한 주가 왔는데 다들 어떻게 좀 지내셨나요? 시간이 너무 빨리 간 것 같아요. 날마다 기사를 써야 되고 또 휴일 되면은 자전거 자전거를 타야 타고. 되고 아, 요즘 주로 라이딩 어디로 가세요? 그 영산강 문학길 새로 생긴데 그쪽 쭉 타고 올라가죠. 그러면 전남 한평군 학교면까지 올라갔다 오니까 한 92km 정도 왕복. 뭐 이렇게 많이들은 안 다니시나요, 그 길로? 요즘 자전거를 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.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아마 자전거를 산 것도 같고 실제 그랬다고 해요. 그래서 자전거 판매가 늘었어요. 예. 어떻게 지냈어요, 저번 주에? 요즘 비가 많이 와서 저희 취재 활동 하는데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고 또 호우 피해가 있을 수 있어가지고 그거 좀 확인을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, 최근에. 그러니까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늘상 취재 현장 다니고 하는 게 일이겠지만 이제 주말엔 또 가족과 함께 또 보내야 하니 집에 가면 어딜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집에서 이제 아이들이랑 씨름하는 게 일이었던 것 같아요, 항상. 근데 이제 하루 이제 딱 시간을 내서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이제 갯벌이 있어서 거기 이제 아이들 데리고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우리 막내 같은 경우는 갯벌을 바다인 줄 알고 그냥 거기서 수영을 하고 온몸에 그냥 머드식 좋은 줄 알았어요, 사실. 근데 좋더라고요. 이렇게 사람 없는 데 가니까. 근데 최근에 또 이제 뭐 전남이 그 안심 해수욕장 네. 오픈을 하면서 사람이 또 늘었다 그러네요. 좀 사실 걱정이 되기도 하고 사람 몰리면 또 이 코로나 또 확산에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. 사실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.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생활들이 사실은 좀 많이 변한 게 현실이잖아요. 그렇죠. 근데 최근에 또 그런 것도 있다 그러더라고요. 고용 안전의 취약성이 좀 여실히 드러났다.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, 이런 부분들? 그래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적용 이게 좀 논란도 되고 있는데 아무튼 이 고용 안정망을 사회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시책을 내놔야 할 때가 됐고 또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표를 했죠. 저도 보니까 취업 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. 실제로 이제 국내 10대 기업, 대기업 중에서 롯데, 포스코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하반기로 채용을 다 연기를 한 상태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뭐 중소기업 취업 박람회 같은 것들 있잖아요. 그런 것들도 다 하반기로 연기가 되거나 아니면 아예 무산되는 이런 상황이고 8월 말에 온라인 취업 박람회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CJ를 비롯해서 165곳 정도 그래서 기업이 참여해가지고 4,200명 정도를 뽑는다고 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취업 시장에도 대변화가 좀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이제 예전에는 모든 면접이다, 뭐 시험이다 해서 이제 거의 대면 그렇죠. 형식이 다 주로였다면 최근에는 이제 비대면 형식의 뭐 이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접이라든가 아니면 교육조차도 이미 온라인 수업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인 것을 보면 이게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변해가는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근데 아무리 그래도 사실은 뭐 이 고용 시장은 항상 악화되어 있었고 사실 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많을 텐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정부가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를 2,100만 명을 목표로 그렇죠. 뭐 이렇게 좀 안전망 구축에 나서겠다 얘기는 했는데 이게 실효성은 있을지는 솔직히 의문이에요.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구체적인 세부 계획은 올 안에 이제 마련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한국판 뉴딜 정책 차원에서 어떤 사회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그런 의도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. 뭐 특수고용 종사자들, 뭐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적용 대상,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그런 로드맵을 짜고 있는 것 같습니다.
그러니까 이게 취지는 굉장히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특히나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취업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. 근데 이거를 또 악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보도가 되고 있고,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뭐 취업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더 많이 나오다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더 의문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.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좀 그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. 뭐 선진국 사례도 좀 있으니까 뭐 과감하게 뭐 지적할 거 우리도 한번 좀 지적 좀 해보고 네. 뭐 대안이라고 생각되는 것 있으시면 과감하게 던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좀 나눠볼까 합니다. 관련된 영상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. 네,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사실 뭐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뭐 보면 뭐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라는 이런 진짜 역사적 일에 참 찾아보기 힘든 이런 조건 속에서 사실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을 해야 되고 뭐 또 다양히 곳곳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도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. 특히 이 청년 고용 문제는 더욱더 지금 뭐 심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좀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. 좀 현재 상황들 좀 어떤지 얘기들 좀 해주시죠. 그러죠. 청년층 하면 15살에서 29살까지를 이제 청년층 이렇게 부르죠. 근데 10.7% 정도의 이제 실업률이 나왔는데, 그러니까 계속 코로나19 이후로 계속 이게 이제 높아지고 있어요. 실업률이요. 계속 높아지고 있어서 현재 뭐 실업자 총 122만 8천 명 중에서 청년 실업자가 45만 1,000명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. 그래서 이 비율이 이제 36.7%, 그러니까 총 실업자 중에서는 한 36.7%,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, 이 관련해서 청년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, 각 지자체나 뭐 정부 다 마찬가지로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. 그렇죠. 이제 실업률도 마찬가지인데 고용률도 굉장히 좀 감소가 네. 됐거든요. 고용률이 이제 42.2%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지난해보다 1.4%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합니다. 뭐 1.4%라고 하면 뭐 직접 들으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사실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, 저희가 뭐 흔히 말하는 0.1%가 떨어졌습니다, 1%가 떨어졌습니다 했을 때는 거의 뭐 몇만 명 수준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. 제가 이거 말씀을 쉽게 드린다고 하면 이제 5만 6천여 명 정도가 이제 실직을 했어요. 그런데 이게 0.3%. 와, 그러면 1%면 거의 뭐 곱하기 3 정도 하면 되겠네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저희가 보니까 이게 참 단순하게 일자리가 부족하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사실 뭐 이제 노동시장 아까도 앞서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이게 양극화가 좀 되어 있거든요. 좀 맞습니다. 뭐 잘 되는 데는 너무 몰리고 안 되는 사실 너무 없어요.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이제 찾아 나선 거죠. 그래서 일자리가 있어도 자기 취향과 또 이게 맞지 않으면 안 하는 거고, 그리고 또 정반대로 농촌 지역은 뭐 인력이 부족해서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. 지금. 참 이게 분명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들으면 들을수록 사실 좀 이렇게 뭐라죠? 고구마 한 100개 먹은 느낌? 네. 이게 콱 답답하다. 분명히 이건 해결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뭐 양질의 일자리 이거를 늘린다 했을 때 그만큼 기업들이 좀 들어와줘야 그런 자리들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거든요. 좀 어떠세요, 그런 것들은? 양질의 일자리 하면 이제 급여가 많아야 되고,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고용이 안정돼야 되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. 뭐 양질의 일자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무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없어요. 들어가면 사실 없어요. 뭐하죠. 네, 모호합니다. 근데 뭐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다. 아까 뭐 청년 실업률 얘기를 했지만
그 60대 이상의 실업률은 낮거든요. 일자리는 더 많아졌어요. 왜냐하면 이제 정부의 재정 지원으로 각 지자체에서 뭐 이렇게 공공일자리. 공공일자리를 해서 노인들의 60대 이상은 오히려 높아졌는데 이제 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경제 저는 이제 잘 모르지만 우리의 경제 구조를 바꿔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. 특히 이제 코로나19 시대에. 뭐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청년 창업과 같은 뭐 정책 같은 것들 좀 많이 내놓고 있는 것 같아요. 순천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, 생태, 그리고 경제 이렇게 해서 영어 앞글자 알파벳 E를 따가지고 뭐 3 프로젝트를 좀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. 생태 도시를 이제 순천이 지향을 하다 보니까 뭐 국가정원, 습지, 뭐 생태 경제 뭐 이런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이거를 좀 순환시키는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는데 가장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뭐 전국에 청년몰이 사실 많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. 근데 순천은 청년몰 그리고 청년 창업 이런 사업을 도시재생하고 좀 연계를 해서 아무래도 지금 도시재생도 순천형 도시재생에서 좀 많이 좀 각광을 받고 맞아요.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좀 새로운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. 뭐 이게 좀 보니까 지자체가 사실은 뭐 나서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겠지만 이런 노력들이 좀 밑거름이 되지 않을까요? 전남도도 그렇고 뭐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이렇게 어떻게 시책을 펴고 있고 그러지만 문제는 이제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되고 뭐 일자리 장려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순천의 뭐 청춘창고 네. 뭐 그렇게 어떤 그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그런 생태계를 지원해 준 건 맞는데 어차피 그 업이 그 하는 일이 유지되고 존속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여러 가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인프라나 환경. 아니 그러면 이제 지자체랑 뭐 그 지자체와 연계되어 있는 대학들이 좀 협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도 좀 있지 않을까요? 제가 좀 취재를 했었었는데요. 순천대학교랑 이제 순천시가 협업을 한 내용인데, 순천시가 이제 호남권에선 최초로 웹툰 센터를 이제 문을 열었거든요. 글로벌 웹툰 센터인데, 이 웹툰 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웹툰 작가들도 입주를 해서 뭐 다양한 지원들을 받아요. 뭐 이제 사무실 공간을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거든요. 그리고 뭐 인프라 같은 것들도 같이 뭐 이렇게 공유할 수 있게끔. 그런데 뭐 기존의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이제 웹툰 지망생분들도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, 이게 순천대학교 만화 애니메이션학과 학생들하고의 어떤 취업 창업 연계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정주 여건, 뭐 청년들의 뭐 취업 창업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가 뭐 이런 웹툰 센터 사례도 보였듯이 대학하고 굉장히 좀 협력 기반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. 해남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비 사회적 기업을 모집하고 또 이 사회적 기업이 선정이 되면은 뭐 2년 동안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. 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으로 이제 신규 인력을 이렇게 채용할 때 최저임금하고 사업장에서 부담하는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청년들을 좀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고, 각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청년을 유치시키고 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책들을 내놓긴 하고 있어요. 근데 그게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죠. 그러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년 동안 지원하고 나서 지원이 끊겼을 때 자생적으로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게 되느냐, 그게 이제 관건이 되겠죠. 사실 그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 뭐 혹은 광역단체에서 정부에서 수많은 예산을 끌어다가 뭔가를 짓고 만들어놨는데 중간에 예산이 뚝 끊겨버리면 아직 우리는 조금 더 예산 받아서 그렇죠.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자립 못했는데 끊겨버리면 사실은 되게 막막할 것 같거든요. 목포시 같은 경우에도 원도심 뭐 살리기 시책으로서 그 임대료 매달 내는 임대료의 뭐 절반을 지원해줬죠. 근데 공교롭게도 또 그 절반을 지원해 주니까 건물 주인들이 임대료를 그만큼 또 올려버리죠. 올렸죠. 근데 그 지원 기간이 끝나고 나니까 대부분 청년들이 다 나가버리죠. 빠져나갔다고 그래요. 너무 비싸니까. 네, 네. 나쁜 건물주네요. 뭐 사실 이게 좀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뭐 이제 여수산단에 이제 특화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뭐 첨단 학과를 신설하고 네네. 뭐 전남대학교 여수 캠퍼스가 뭐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뭐 지역 인재
의무 채용 법안 마련을 좀 해달라. 네네. 뭐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라고 좀 하더라고요. 네, 이게 정확히 맞습니다.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게 전대 여수 캠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해서 이제 취업 구조를 조금 더 이제 깊게 들여다보고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학생이면서 취업을 한다. 예, 그래서 직장에서 배워야 될 걸 학교에서 미리 배우는 거죠. 그래서 졸업할 때는 이미 다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. 이런 것들을 이제 여수 캠퍼스가 운영을 해보고 이제 본인들이 어떤 느껴보니까 체감을 해보니까 더 이제 법안 마련을 요구를 하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김혜재 국회의원이 이제 법안을 좀 준비를 했었는데 지역 인재 의무 채용 이 관련 법안을 했는데 이게 해당 국가산단이 좀 위치한 지역에 3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과 지역 소재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인재를 의무적으로 우선적으로? 채용하도록 하는 거고 또 국가산단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지역인재 채용 협의체를 두고 이거를 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거든요. 근데 저는 이게 또 역차별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겠다. 해석하기 나름이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사실 있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전국에서 어떤 인재들이 어느 지역이든 갈 수 있는 체제가 마련돼야 되는 게 사실은 우선이라고 보거든요. 그렇기 위해서는 사실 뭐 이 서울에만 몰려 있는 모든 기업들이 사실 좀 분산해야 될 필요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뭐 김태년 의원이 이제 얘기한 것도 이제 세종시 이전을 얘기한 게 사실은 인구 분산을 위한 것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. 그렇죠. 뭐 네. 수도권의 그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, 그리고 인구 과밀화, 여러 가지 주거 안정의 문제, 뭐 고용 불안의 문제,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법과 제도가 좋아도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인구를 분산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사실 뭐 우리가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계속 나누고 있지만 결국은 청년 일자리 문제는 너무 한계점이 많은 것 같아요. 맞아요. 어렵네요. 또 역차별 논란. 그러니까 뭐 수도권에 몰리면 지방을 차별한다. 또 지방으로 몰리면 또 역으로 오히려 저 수도권이 지금 오히려 차별당하고 있다.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인재들도 어쨌건 조금이라도 더 좋고 좀 이름 있는 간판을 달고 싶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런 현상들은 계속 끊임없이 딜레마처럼 계속 이어져 오는 것 같거든요. 쳇바퀴처럼 굴러가는 것 같아요. 그냥.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죠. 그러니까 그 대기업 지상주의, 명문대 지상주의, 이 사회적 인식이 뭐 수십 년 동안 뿌리박혀 있으니까 맞아요. 이 속에서 결국 수도권으로 가고 대기업에 취업해야지 가장 뭔가 좀 모양새가 난 것 같고 이렇게 됐죠.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이 전남 안에서 청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좀 어떤 부분이 가장 좀 개선돼야 되고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우리 한마디씩 더 해주시죠. 그 어떤 예산을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그 투입하는 게 선택과 집중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일시적으로 뭐 2년 동안만 지원하고 이렇게 끝나니까 이게 그대로 끝나고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.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하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청년 일자리 시책이 나오면 어떨까? 좀 중장기적인 계획이 좀 필요하다. 네. 또 광양 예를 들면 광양은 이제 주택 지원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. 대출 이자를 뭐 1년에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이걸 최장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. 집이 해결이 되면 그러면 이제 일자리만 구하면 된다. 그리고 광양에서 살면서 뭐 여수, 순천까지도 직장을 알아볼 수는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원스톱 개념의 어떤 지원 정책, 하지만 또 지속성이 있는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진행이 돼야지만이 인구 일자리 뭐 이렇게 늘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. 공감합니다. 그러니까 두 분의 얘기들이 사실은 가장 좀 밑바탕에 된 얘기들인 것 같고요. 분명히 또 우리 해당 지자체든 뭐 광역단체든 또 관련되신 분들도 좀 이런 부분들을 모르시진 않을 거라고 봐요. 근데 한 번 더 좀 곱씹어 보시고 우리 진짜 전남이 청년이 돌아올 수 있는 전남, 그리고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전남 지역이 좀 되기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. 뭐 저희는 오늘 못다한 이야기 뭐 다음 시간에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. 더 재밌고 알찬 얘기로 다음 시간에 좀 준비해 보시죠. 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전남 기자회견이었습니다. 다음
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.